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내일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도 박민식 후보를 뺀 3명의 후보만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후보는 박성훈 후보도 박형준 단일화에 곧 합류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야권 재보궐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산 찌짐. 상윤회장 선거전이 한창인 부산의 찌짐 골목. 민준의 식당과 희민의 찌짐 간 2파전 양상이다. 희민의 찌짐은 여전히 식구 4명이 지지고 볶고 있다. 얼떨결에 공공의 적이 된 형준이. 2명은 형준이에 맞서 손을 잡기로 했다. 민씨가 고맙대. 내가 네 목까지 잘 할게. 아니다. 네가 형준이보다 찌짐은 훨씬 잘 만든다 아이가. 형준이 장은 진짜 못한다. 성훈아, 니도 이제 우리한테 붙어라 고마. 내는 좀 애만도 생각해볼게. 오랜만에 부산 찌짐으로 발제 첫머리를 열었습니다. 희민의 찌짐에는 단일화란 날선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의 이름은 박형준입니다. 아까 이제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MB 실세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물론 억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형준 후보의 가장 반감을 드러내는 건 이현주 후보입니다. 두 후보 간 맞수 토론 때도 사사건건 욕설 없는 신경전이 펼쳐졌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시간이 차감이 안 돼요. 얘기를 하는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을.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제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다 끝나고 그것은... 나서 말씀을 하세요. 다 끝나고 나서. 그럼 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저를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좀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좋겠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하나. 그래서 인신공격성 발언은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 현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의 정치를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 끊지 말라 그러시면서 지금 말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현주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결국 박형준 후보에 맞서 힘을 합치기로 했죠. 이 후보와 박 후보는 앞서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단일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타깃은 역시 박형준 후보였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 심판을 당당히 외치려면 약점이 적은 사람,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후보를 부산시장으로 만들어서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박형준 후보는 MB 정권의 지난 과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한 셈입니다. M&A, Merger and Acquisition이란 말의 약자죠. 기업의 인수합병을 뜻합니다. 인수기업이 목표 기업을 완전히 흡수해 하나의 기업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M&A의 가장 큰 목적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선거판에서 M&A는 바로 단일화인데요. 하지만 박민식, 이현주 후보 두 사람의 M&A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지는 현재로선 물음표입니다. 또 다른 M&A 대상이었던 박성훈 후보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는 박 후보를 어떻게든 인수합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박민식 후보와 저는 변화 없는 부산시장 경선판에 활력을 주고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곧 박성훈 후보도 그 여정에 합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성훈 후보가 명분을 찾고 있는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우호적 인수합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여러모로 코너에 몰린 형국인데요. 밖에서는 MB 국정원 불법 사찰을 두고 민주당이 공격해오고 안에서는 박형준 단일화가 몰아치고 대내외적 부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나마 박 후보로선 맞수 토론에서 3연승을 거둔 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부산에 부는 단일화 바람이 서울로 북상한다는 소문도 잠깐 들렸습니다.
부산이 반 박형준이라면 서울은 반 나경원 단일화가 이뤄질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나돈 건데요. 나경원 후보는 매번 1대3으로 싸우는 것 같다고 앓는 소리를 해왔죠. 나 후보 말처럼 오신환, 오세훈, 조은희 이 세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한 단일 후보를 선출해 나 후보에 맞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단일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신환, 조은희 후보에게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오신환, 조은희 두 후보도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후보 측이 만들어낸 의도한 소문 아니냐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었죠. 저는 지금껏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이런 보도가 나온 데에는 오세훈 후보 측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화두는 단일화보다 경선 룰입니다. 본 경선 룰은 100% 일반 여론조사인데요. 역선택을 방지하려면 룰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역선택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조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민주당 후보랑 맞붙을 경우 질 가능성이 가장 큰 야당 후보를 의도적으로 택하는 거죠. 특히 나경원 후보는 출마 선언 전부터 이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100% 시민 경선의 방식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뭐 역선택을 방지하거나 그런 조항이 필요하겠죠. 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예컨대 적어도 이제 뭐 좋아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에서 민주당 정당을 지지자는 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겠죠. 네. 당원 20%, 일반 80%로 진행된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는 1위를 차지했던 바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앞섰던 겁니다.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선 오세훈 후보에게 밀렸던 것으로 전해졌죠. 득표 결과는 비공개 방침이었지만 오세훈 후보가 공공연히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 명을 뽑는 거는 서울 시민 여론조사거든요. 100%.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당 여론조사가 같이 껴 있어서 순위가 좀 달랐습니다만 그때 제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1위였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지지층이 많은 나 후보에게는 일반 여론조사 100%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민주당 지지층의 의도적 역선택은 나 후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후보가 역선택 방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나 후보가 제3지대의 유력한 단일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룰 협상도 미리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만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여권 성향 응답자를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나중에 야권 최종 단일 후보 선출할 때도 안 대표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도중 룰을 바꿀 수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현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 서울 경선 단일화 역선택 시끌.